자,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K리그에서 강원이 굉장히 핫한 팀이에요. 어제 아쉽게 네. 뭐 서울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링가드의 득점도 나왔었고 좋은 그림이었지만 강원 입장에서는 아쉽게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만 강원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에 양민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프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양민혁 선수가 와 진짜 2006년생. 우리가 그 어린 유로에서 활약하고 있는 라민 야말 선수가 이제 07년생인데 네. 한 살 많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요. 근데도 양민혁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최우수 윈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선수는 제가 플레이를 볼 때 퍼스트 터치를 받아두는 방향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윙포워드이기 때문에 보통 견제를 2명이나 3명에게 항상 받게 되는데 그 선수들이 이렇게 따라붙을 때 그 선수들이 놓치고 있는 등 뒤나 아니면 안 따라오는 그 빈 공간들이 있죠. 그쪽으로 퍼스트 터치를 딱 잡아두면서 일단 볼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쭉 치고 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그래도 축구를 그 좀 봐온 경력을 제가 뭐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삼았을 때 이런 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라고 진짜 이건 재능이에요. 이게 그 경험이 쌓인다고 바뀌는 게 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장점을 많이 가진 선수들도 이런 부분은 나이가 먹어도 좀 잘 안 고쳐지는데 양민혁 선수는 그걸 이미 체득하고 그쵸. 태어난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데뷔 시즌에 보여주고 있고 네. 아직도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를 저희가 왜 얘기했느냐? 네.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KBS 보도도 나오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명문팀, 뭐 특히나 탑10 안에 진입되어 있는 팀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양민혁 선수를 노리고 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쪽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링크예요. 그 협상이 한 70에서 80% 정도 진행이 됐다. 네. 뭐 이번 여름에 바로 가는 건 아니지만 아마 뭐 그 팀으로의 협상이 잘 진전이 된다면 정말 이적을 꿈꿀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명재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진짜 프리미어리그 팀에 특히 특정 팀의 어떤 관심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 그렇습니다. 라고 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양민혁 선수의 어떤 스타일 이런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다뤄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적설이 났잖아. 네. 그럼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 우리 축구 팬들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어딘데? 어디길래 진짜. 네. 그렇죠. 어쨌든 순위권이 높다고 하니까 그렇지. 기대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어딜까요? 저희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네. 다만 우리가 지금 트랜스퍼 마켓을 켜놨잖아요. 보면서 요 팀이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 팀이면 양민혁 선수도 좋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을 각 팀의 이선 자원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도화지는 이제 트랜스마크트가 될 텐데 네. 그냥 이렇게 쭉 봤을 때 상위권, 좀 순위권이 높은 팀들 중에서 윙 자리가 좀 약하다, 부진하다 라고 생각되는 팀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토트넘. 굉장히 약하죠. 우리가 소니를 제외하면 뭐 있긴 있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첼시도 개인적으로 윙자운드 기복이 좀 심해서 약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숫자가 많고 그들에게 쏟아부은 이적료가 많다는 점, 그 점을 좀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약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아무래도 이선 자원들 특히 오른쪽 윙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을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 왼쪽 윙까지도 기복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최상인데 기존 자원이 이번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크리스탈 팰리스도 올리세랑 에제가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올리세가 일단 바이에른이랑 뭐 거의 확정적이어 보이고 에제 역시 다른 클럽들과 링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팰리스의 경우도 이선의 숫자가 아무래도 확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이 10위 위쪽으로 쪼개봤을 때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 싶네요. 빌라는 어때요? 아스토빌라는 이 팀이 쭉 봤을 때요. 그 부엔디아가 이번에 장기 부상을 당해서 올 시즌은 아예 거의 활약을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은 거의 이제 활약을 못했는데 이외 자원들을 보면 이 기본적으로 이 아스토빌라도 숫자는 많아요. 맥기는 이선 자원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선이죠. 네, 맥기는 이선으로 올라와서 왼발에 전환 패스를 되게 잘 넣어주고 그리고 제이콥 램지도 부상이라서 그렇지 사실 이선을 뛸 수 있는 선수고 여기에 뭐 임대생 차니올로, 모건 로저스, 무사 디아비, 리온 베일리 이런 자원들이 계속 이선을 좀 활약을 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양쪽으로 봤을 때 충분히 넉넉해 보이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에메리 감독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무래도 스페인 쪽, 라리가 쪽 경험 있는 선수들 많이 선호해서 지금 당장 양민혁 선수가 가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고 아주 좋은 팀이고 일단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는 아주 큰 대단한 메리트죠. 개인적으로는 기존 자원들을 조금 더 이 아스톤빌라가 맥기는 올려서 세우거나 뭐 제이콥 램즈를 이선에 뽀른반 할 수 있는 윙으로 세우거나 하면서 좀 그동안 이선을 활용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 팀인 것 같다 라고 보이고, 지금 이 더글라스 루이스 선수가 유벤투스 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짙게 나오고 있죠. 굳이 따지면 아스톤빌라는 루이즈가 나가면 팀의 코어를 잃는 거라서 오히려 3선 보강이 제가 볼 때 조금 더 빌라 입장에서도 지금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빌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겠고 네. 다시 순위표로 가보면 사실 뭐 간담이었냐 제가 그때 기억나요? 형철이랑 했던 얘기로 보이는데 저는 펩 감독이 펩 가르디올라가 한국 선수를 한번 지도를 해보면 네. 왜냐하면 최근에 유로를 보면서 펩이 만졌던 선수들이 전 눈에 띄더라고요. 공을 잘 차. 스위스의 아칸지만 봐도 와, 달라. 달라. 그냥 빠른 발로 수비하는 거 떠나서 패스를 잘 주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이 선수가 펩의 팀에 있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양민혁 선수 뉴스를 보고 맨시티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맨시티도 지금 이선 자원은 사실 굉장히 좀 뭐 풍성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펩이 만약에 저 양민혁 선수를 지도한다면 포든을 잘 키워낸 경험. 필포든. 네. 근데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포든의 느낌을 저는 좀 약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양민혁 선수랑. 네. 등번호는 똑같죠. 47거리니까. 근데 그 이외에도 약간 공 잡을 때 순간 가속력으로 보여주는 폭발력이나 좋은 기본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포든도 이 리그 내에서 정말 타고난 재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 양민혁 선수도 포든의 방향성과 비슷한 부분을 갖고서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맨시티도 사실 굳이 따지면 이선이 매우 풍족하죠. 그렇죠. 많죠. 일단 봤을 때 뭐 포든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부유한다 하더라도 이 팀은 지금 이제 벨기에 대표팀에서 경기 뛰고 있는 도쿠도 있고요. 아마 다음 시즌 폼이 어떨지 좀 두고 봐야 될 그릴리시도 있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오스카보는 이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팬들이 원하는 만큼 기회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포든도 사실 처음에 제발 좀 써라 할 때 계속 펩이 좀 많이 아껴뒀거든요. 진짜 아껴서 썼어요. 네, 이게 약간 어린 선수를 그만큼 좀 성장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오스카보브도 지난 시즌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시즌이 그래도 기회를 좀 받을 시즌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분명 2선으로 쓸 수 있는 선수고 3선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2선은 일단 워낙 화려한 선수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서 펩 가르디올라 체제에서 물론 뛰는 것 자체만으로 속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큰 자산이 되겠지만 근데 출장 시간의 확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양민혁 선수에게 100% 좋은 선택지냐라고 묻는다면 한 번은 좀 또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맨시티가 최종 목적지라 칩시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또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맨시티가 생각보다 이적 시장이 조용한데 맞아. 이걸 두고 지금 펩 가르디올라가 정말 마지막 시즌이라서 팀에서도 이제 정말 프레트제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뭔가 보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펩의 거치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은 조금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구성한다고 해도 뭔가 이후에 감독이 누가 될지, 펩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지금 맨시티의 이 선은 제가 보기에도 변수는 좀 있다 정도로 좀 얘기하고 싶네요. 아스날은 뭐 안 열어봐도 왼쪽에 마르티넬리, 오른쪽에 사카 있고 트로사르에 뭐 공미라고 치면 웨데고르 뭐 이런 선수들이 일단은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링크로 본다면 뭐 페드로 네투도 있었고 네투 있었죠. 그래서 이선 자원이 사실 지금도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네, 굳이 따지면 아스날도 이제 우선 보강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근데 넬스는 이제 좀 나가야 되고 아마 그 로우도 뭐 지금 역시 여기 이적 링크가 있는 편이고 그렇죠. 나가면서 조금 새로운 어떤 백업 자리에 대한 그 대체가 필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왼쪽 윙이 사실 굳이 따지면 아스날은 저는 되게 보강 포인트라 보거든요.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가 뛸 수 있기는 한데 둘 다 특히 마르티넬리가 어딘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점 때문에 왼쪽 윙은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미 머릿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우리의 바람대로 뭔가 영입이 이루어질지는 사실 좀 두고 볼 일이다. 급하다고 한다면 또 오른쪽도 사카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아스날은 이 필요로 하는 이선의 자원이 장기적으로 두고 볼 어떤 어린 재능보다는 좀 직전력 지금 당장 뛸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뭐 니코 윌리엄스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면 톱이 보강되면서 제주스가 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도 가능하죠.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이선도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 아마 아스날도 지금 일단 주전조가 워낙 확고하게 갖춰져 있는 데다가 백업진을 노린다고는 하지만 이미 왼쪽의 경우는 마르티넬리, 트로사르가 오른쪽의 경우는 사카의 백업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민혁 선수에게 출장 기회가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안 맞다 싶고 리버풀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루이스 디아스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는 물론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당장 리버풀의 경우도 일단 모하메드 살라의 백업이 분명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아스날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머릿수가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머릿수가 안 갖춰져 있는 자리는 그 선수의
기량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치. 입지가 압도적이어서 에. 그냥 그 선수를 밀어주는 어. 경우가 많은데 아까 이제 사카가 그랬던 것처럼 리버풀은 살라가 어찌 살라가 네, 벤도크는 제가 볼 때 부상 여파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추후 이 선수가 어느 정도 기회를 받을지는 지켜볼 여지가 있는데 2005년생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부상 때문에 약간 팀 내 평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살라 그리고 마네 하나 오른쪽 윙이 필요하면 엘리엇이 있고 그쵸. 엘리엇이 그 멀티 자원으로서 아마 살라의 백업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안 나갈 것 같고. 예, 그러면 에르메스. 조타, 학포, 뭐 당장 루이스 디아스 이 선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이미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치. 뭐 까르바유 이런 자원들이 이제 나갈 자원이긴 하지만 어. 그런 점들을 본다면 저도 리버풀은 이 아스날, 뭐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음. 분명 이선의 경쟁이 굉장히 빡센 자리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조금 전에 형철이가 윙포워드와 이선 자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평가되는 팀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의 경우에는 일단 네.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상황에다가 한국 선수가 어떤 식으로 뛸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영표 선수도 그랬고 네. 한번 그래도 그 국적의 선수가 뛰어봤던 팀이 아무래도 좀 장벽이 낮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일단 토트넘도 지금 이선의 보강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포지션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당장 선발로 뛰기에는 워낙 어리기 때문에 양민호 선수가 예. 기회를 좀 받을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여기가 지금 변수가 되게 많아요. 일단 브레넌 존슨, 쿨루스텝스키 마무리 아쉽다는 걸 이미 많이 봐왔고 그렇죠. 브라이언 힐은 이미 전력감이 아니고 예, 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솔로몬도 부상 때문에 이거 회복을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굉장한 장기 부상이었기 네. 때문에 돌아왔을 때 폼을 또 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톱 자리에 이제 보강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지금 토트넘의 이선은 이전에 보았던 팀들보다는 조금 더 변형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필요하긴 하다. 네, 필요해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새로운 선수가 이적을 타진할 때는 일단 기존 자원의 그 얼마나 주전 입지가 확고한지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선발 자리를 많이 꿰차는지랑 네. 머릿수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토트넘이 이선의 경쟁력은 분명 제가 볼 때 좀 약한 편이라고 보는 게 예.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토트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인으로 그치. 이 토트넘의 또 이 행보가 있었던 만큼 손흥민 선수 이 정도 생각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는 진짜 뽕을 무지하게 뽑았거든요. 무지하게 뽑았죠. 네. 그리고 아마 분명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도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돼 있을 준비가 거야. 충분히 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봤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토트넘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좋아요. 이선이라고 한다면. 왜냐면 이런 솔로몬이나 이 기존 자원들의 부상 그리고 아쉬운 마무리 능력들 그리고 혹시 톱 자리의 변형이 좀 있을 수 있는 점들 예.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형철이가 얘기했었는 첼시는 사실 이제 자원들이 인원 머릿수 자체가 많아. 그냥 많아요. 예. 네, 사실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요. 물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 무드릭이 슈팅 때리는 거 보고 정말 믿기 힘들다. 다시 한번 진짜 그건 진짜 근데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또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승점 4점으로 이제 16강을 못 갔기 때문에 그 조가 진짜 이상한 조였어요. 너무 이런 조가 있습니다. 네. 1승 1무 1패. 4-4-4-4 돼가지고 진짜 하나 사례를 남겼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보면은 그냥 이선자 마두에케, 뭐 무드릭, 일단 스털링, 공미에 은쿵쿠 오른쪽에 확고한 주전 콜파머 있고. 네, 그리고 뭐 이선으로 또 올렸을 수 있는 추쿠에메카 같은 자원들 카사데이 선수도 어쨌든 팀에서 기대 걸고 있는 뭐 유망주 아닙니까? 예. 임대를 갈지 어떻게 될지 물론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머릿수가 많아요. 그리고 완전 예를 들어 톱이 또 추가가 된다 그러면 니콜라 잭슨도 윙포워드로 또 가능한 선수잖아요. 분류가 되죠. 그리고 보면은 다들 나이대가 되게 어린 편이어서 첼시가 어리다. 네, 뭔가 물론 양민혁이 진짜 더 어립니다만. 물론 더 어리죠. 예. 이 중에서 더 어린 건 진짜 대단한 얘기긴 한데 뭔가 이들과의 어떤 나이 차가 확고하진 않아서 세대 교체에 있어서도 양민혁 선수가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메리트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러네요. 그 점이 조금 변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뉴캐슬, 맨유, 웨스트햄, 수정궁, 브라이튼까지 한번 볼까요? 브라이튼까지 볼만하죠. 그렇게 볼만할 것 같은데. 뉴캐슬 한번 보시죠. 올 시즌이 이제 지난 시즌이 이제 그 전 시즌보다는 분명히 좀 아쉬웠던 시즌인 건 맞는데 그건 맞아요. 부상자들이 워낙에 많았고 그치. 그리고 뭐 토날리 선수처럼 영입을 했을 때 변수가 있었던 그런 자원도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고드는 무조건 확고한 주전을 깔고 압도적인 가야 됩니다. 자원이죠.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뭐 알미론, 제이콥 머피 있지만 분명 이선의 영입이 지금 뉴캐슬도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긴 하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왠지 에디아워 감독이 있는 동안에 자꾸 부상자들이 기존 자원들이 많아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팀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뉴캐슬도 지금 당장 너무 많은 그 불운함 때문에 UEFA 클럽 대항전에 못 나가게 된 것은 좀 아쉬움은 있으나 이선을 쭉 보세요. 사실 뉴캐슬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알미론 마무리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하비반스도 언제 또 부상을 당할지 모른다는 점. 그래도
01년생 앤서니 고든이 팀의 에이스로 완전히 발돋움을 했기 때문에 네. 진짜 잘하는 한 명의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외 자원들의 이선은 제가 볼 때는 앞서 보았던 팀들보다는 조금 머릿수나 그러네. 경쟁력이 다소 아쉬울 수 있고 뉴캐슬도 분명 이선의 변화가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 본 걸로 봤을 때는 뉴캐슬이랑 토트넘이 이선 쪽에 분명히 보강이 좀 필요하다. 네. 라고 보여. 보강 혹은 좀 교체. 네, 나이대를 보더라도 아까 종민이 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06년생 이 양민혁이 가게 된다면 10년 이상 차이나. 기존 자원의 세대 교체의 어떤 느낌까지도 칠 수 네. 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뉴캐슬은 부상자가 좀 많아서 진짜 좀 많죠. 일단 남았을 때 좀 네. 기회가 갈 가능성이 좀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뭐 간단하게 네. 나이나 현재 최근의 활약 정도로 보고서 어떤 팀으로 가면 조금 더 괜찮을까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디테일은 네. 더 짙은 링크가 나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 맨유로 볼까요? 맨유 일단 오른쪽 윙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그렇지. 네, 쏟아부은 돈을 떠나서 어쨌든 그 자리가 팬들에게는 예. 가장 갈증이 느껴지는 자리이긴 하니까요. 제이든 산초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마무리들이 다 안 되니까. 안토니도 그렇고 이선 필요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 보면은 뭐 래시포드, 뭐 가르나초, 안토니 네, 마무리가 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가르나초는 아마 좀 힘을 줘서 키울 가능성이 큰데 래시포드나 안토니는 특히 래시포드는 점점 팀 내부적으로도 좀 안 된다 예. 라고 느낀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고 안토니도 쏟아부은 이정현 때문에 기회를 계속 주기는 하고 아마 정리 자체가 매우 쉬운 자원은 아니긴 하겠으나 마무리에 있어서는 분명 장기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끌고 갈 수 있는 자원들이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최근 링크로 봤을 때는 수비 라인, 네. 포르투갈 수비 라인들에 대한 어떤 이적설이 있고 그다음 또 우가르테 링크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빠르게 영입돼야 되는 포지션을 후방 라인 쪽을 먼저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링크만 봤을 때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후에 공격 자원을 어떻게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진은 2선 위주로 그리고 원톱을 배치하는 시스템이 될지 아니면 공격수를 좀 투톱으로 배치하면서 브루노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공격의 절대적인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포지션이 될지는 추후 공격수의 보강 여부를 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공격진의 형태가 어떻게 갖춰질지는 지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좀 변화될 가능성이 아하.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은 이 이선의 어떤 숫자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네. 느껴지긴 하거든요. 물론 이 해버지 네. 또 박지성 지금은 이제 디렉터의 역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이렇게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이선이 조금 밀리지 않나.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바로 빠르게 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왠지 전문 공격수 한 명 또 살 것 같다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까지 기사로 봤을 예.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어. 브루노가 그러면 이선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남은 자리는 뭐 가르나초 아니면 그래도 뭐 아마드 디알로 어쨌든 주목하고 있는 재능은 맞으니까. 그리고 안토니도 어떻게든 쓰려고 할 거고. 왜 이 선수 어떻게 할 겁니까? 마운트도 쓰긴 써야 네, 돼요. 마운트는 써야 돼요. 3선에 내릴 선수가 아닌데 2선으로 올라가야 될 선수라서 굳이 따지면 머릿수는 좀 있는 팀이고 그렇지. 그 머릿수조차도 지난 시즌 기준의 포메이션이라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느낄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맨유는 조금 멀어 보이고 지금까지는 토트넘 뉴캐슬이 약간 더 필요하다는 느낌이고 네. 그 다음이 웨햄 수정공 브라이튼인데 웨스트햄 볼까요? 웨스트햄. 웨스트햄은 일단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이요. 근데 로페테기가 왔다. 이거 저는 반길만한 일이라고 봐요. 어. 왜냐면 이미 울버햄튼 감독으로 한국인 선수 황희찬을 그렇죠. 부임하자마자 되게 많이 믿어주고 맞아요. 썼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라즈 감독이 전반기 때 황희찬 선수를 많이 안 쓰다가 네. 로페테기가 오면서 그래도 황희찬 선수를 썼고 후반기 때 좀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로페테기는 한국인 선수와의 인연이 있다는 점 거기서 좀 반길만한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2선은 정말 빵빵한 팀이 웨스트햄입니다. 쿠두스, 보엠 그래. 이미 둘 다 아주 위력적인 네.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올려서 쓸 수 있는 파케타. 사실 물론 이정 링크가 있긴 있어요. 간간히 워드 프라우즈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맞아요. 올라오긴 했어요. 물론 이 선수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아쉬움을 그치.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주전조는 확고합니다. 네. 대신 뎁스는 좀 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파케타의 이적 가능성 이런 점들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파케타는 어쨌든 그 이슈가 네. 마무리가 좀 돼야 이적을 하거나 뭐 남거나 그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해요. 남는다고 해도 혹시 징계의 가능성이 있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봤을 때는 아까 잠깐 여기 데닝스 사우스햄튼 리턴설이 떴는데 정말 많은 웨스트햄 팬분들이 이걸 바랄 겁니다. 예, 이 소튼 팬분들의 의중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데닝스 일단 왜 영입됐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좀 많았고 이 아저씨도 이제 나이가 많이 찼어. 야 미카일 안토니오가 34시구나. 덕현이랑 동갑이구나. 이게
참, 저 선수 오래 뛴 거야. 진짜 아니, 네. 열심히 뛰긴 하는데 그럼요. 확실히 전보다는 저 힘에 붙이는 느낌이 파괴력이 좀 떨어졌죠.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웨스트햄도 공격진이 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네. 이미 이전에 뭐 센터백에 마브로파노스 영입하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너무나도 좋은 영입이었죠. 에드슨 알바레스 데려오면서 팀의 그 빌드업 체질이 약간 바뀌긴 했어요. 물론 선수는 바뀌었지만 모예스는 그대로라서 그 장점이 막 발현됐다 보기는 힘든데 네. 제가 볼 때 로페테기가 오고서는 이 후방 자원들 특히 에드슨 알바레스를 되게 잘 원래도 되게 잘해줬지만 더 뭔가 장점을 잘 끄집어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공격 자원은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숫자가 좀 부족한 거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나이도 좀 있고. 지금 당장 양민혁 선수가 가서 무조건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이 선수가 주전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기회를 받는 백업으로 딱 가자마자 입지를 네. 다지기만 해도 매우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웨스트햄도 되게 매력적인 그 구단인 게 네. 런던 연고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이제 이 팀도 돈을 뭐 아예 안 쓰고 이런 팀은 아니에요. 분명 비전이 있는 팀이에요. 예. 그리고 일단 어쨌든 지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를 우승한 그치. 팀이라서 이게 UEFA 대회를 우승한 것 때문에 아마 김병지 대표이사나 네. 강원FC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야 최근에 트로피를 들어올린 UEFA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린 팀인데 웨스트햄의 규모 대단하다라고 더 느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라면 새 판을 짜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로페테기 그렇죠. 감독도 또 능력이 있는 감독이니까. 네. 그래서 쭉 저희가 이제 짚어드렸던 기준이죠. 이선의 머릿수 꽤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웨스트햄. 네. 양민혁 선수한테는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웨스트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게 글라스너 감독의 수정궁입니다. 네. 수정궁은 우리가 초입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력한 이선 포워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선수가 모두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글라스너 감독이 추구하는 활동량, 압박. 양민혁 선수도 적극적으로 붙어주거든요. 예. 강홍 경기가 재밌는 이유는 진짜 조직적으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 힘이 아주 대단해서인데 좋아요. 그런 네. 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보면은 말씀해준 것처럼 올리세 에제의 이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있다. 점.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락사키, 뭐 프란차. 예, 지금 어린 재능들이 지금 이선에 꽤 많거든요. 네. 예, 슐럽은 이미 베테랑 발현으로 좀 올라서 나이가 이제 좀 있죠. 멀티 만능 백업 자원으로 좀 그렇습니다. 분류를 해야 되고 프란차나 이제 락사키 이 자하 선수가 나간 뒤로 좀 주목을 했던 이선 자원들 이제 이 선수들이 커가는 과정을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볼 텐데 기존에 있는 이 어린 자원들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이대가 2002년생, 2004년생 꽤 어린 편이어서 어린 편이에요. 이 선수들이 이미 세대 교체 주자들로 좀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예. 되거든요. 그리고 호지슨 감독에게는 이 둘이 잘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글라스너 감독은 조금 그래도 이 선수들의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앞으로 특히 풀 시즌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더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에제와 올리세가 나간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조르당 아이오는 이선으로 봐야 돼요. 네. 잘합니다. 잘해요. 진짜 아예 조르당 아이오는 약간 진짜 국밥형 선수. 맞아요. 이런 선수는 어느 팀에서는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팀이 브라이튼입니다. 네. 이제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는 굉장히 네. 중상위권의 아주 뭐 강력한 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데제르비 감독이 나갔어요. 그렇죠. 아쉽게도 지난 시즌 마이미에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순위가 11위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이 브라이튼도 감독에 대한 스카우트 시스템 대단한 거 아니냐. 네. 왜냐면 아주 유망한 감독들 젊은 그렇지. 감독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키워내니까. 아니 이번에 새로 감독도 나이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엄청나게 어립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분명 좀 기대가 되는 팀인데 근데 이제 감독도 감독인데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시스템도 이 팀이 그렇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먼저 대단한 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스쿼드 보면요. 이미 어린 재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대 보세요. 01, 04. 페드로도 뭐 지금 그리고 임대를 다녀온 선수들도 어쨌든 브라이튼에서 추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봐야 되니까. 근데 보면 아딩그라 02년생, 에반 퍼거슨 04년생, 주앙 페드로 02년생. 사르멘토도 어리구나. 그렇죠. 당장 득점감인 미토마도 97년생.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 수 있는 나이대고. 어리다. 진짜 어려요. 안스파티 일단은 임대를 해왔죠. 네, 추후 어떻게 뭐 거치가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린 재능들이 이미 좀 와 있는 팀이고 이외에도 지금 여기에 없어서 그렇지 임대가 있는 또 다른 어린 재능들이 많아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양민혁 선수가 이 팀에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와 그럼 브라이튼이 맞다? 그렇지. 검증됐다는 거고. 네. 진짜 대단해요. 그거는 좋은데. 네, 근데 이미 브라이튼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선수들 중에서도 어린 재능풀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갖고 있는 네네. 팀이어서 굉장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우리가 뭐 탑10 근처라고 봤을 때 토트넘, 네. 뉴캐슬, 그리고 웨스트햄 거기에 이제 수정궁 정도까지.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진짜 모릅니다. 형철이가 봤을 때 네. 어떤 팀을 좀 추천하나요? 개인적으로는요.
가장 뭔가 한국인 선수를 중용할 가능성이 크고 네.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뭐 바로 주전 이거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예. 괜찮은 축구를 할 것 같은 팀이 저는 웨스트햄입니다.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또 새로 네. 왔기 때문에. 그쵸. 왠지 이 로페테기 감독이 그래도 한국인 선수를 좀 더 중용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 이미 황희찬 선수에게 한번 또 믿음을 줬었고 그리고 그렇죠. 잘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선 자원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웨스트햄이 그냥 전체적으로 스쿼드 뎁스가 얇거든요. 백업 자원이 필요한데 거기서 어린 재능을 좀 확실히 경쟁 붙일 수 있는 백업 자원은 웨스트햄도 지금 수요를 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양민혁 선수한테는 웨스트햄이 그러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좋은 팀인데 왠지 그냥 왠지 약간 좀 더 드리블러도 양민혁 선수도 물론 드리블러지만 왠지 좀 아시아가 아닌 좀 아프리카나 뭐 자하 아주 탄력적인 선수들 있잖아. 그런 선수들이 왠지 조금 더 팰리스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아니 있어요. 수정궁의 이선 포워드들이 그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자하 이번에 또 오이세, 에제 이런 선수들이 막 머리에 있잖아. 그렇죠. 조금 더 그냥 신체 탄력이 대단한 네.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왠지 좀 더 스카우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선 필요한 팀 하나가 개인적으로 여기 뉴캐슬. 뉴캐슬도 분명히 이선 자원이 지금 당장 수요를 하는 팀이고 부상자도 많고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좀 더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팀이면 좀 분명해 보이긴 하죠. 뉴캐슬도 괜찮기는 한데 그냥 뭔가 뉴캐슬이 기대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건데 네네네. 기대치가 훨씬 높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첫 시즌에 갔을 때 왠지 부담될 수도 있다. 많을 수 있는 점. 근데 웨스트햄은 제가 생각하기엔 뉴캐슬보다는 물론 이 팀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팀이지만 전체 기대권 자체가 조금은 낮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웨스트햄으로 가는 것이 첫 시즌에 뭔가 무난하게 그럴 수 있지.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민 선수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저희도 좀 또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확정적인 기사가 한번 나오면 진짜 디테일하게 양민 선수의 스타일 그다음에 그 이적설이 나고 이적을 할 만한 그 이적설 난 팀의 어떤 선수단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